야, 김하윤이 너 미쳤어? 정신 안 차려? 야, 임마 김소령. 내가 707이면 다야? 국가기밀? 웃기고 있네. 당장 그 서류 내놔. 식당 한복판, 서슬 퍼런 대령의 고함과 함께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찰싹?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뺨을 얻어맞은 여군 소령.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낡은 낚시복을 입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령, 지금 자네가 때린 그 사람 내 아들이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인데 감당할 수 있겠나? 비웃던 대령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점퍼 속에 숨겨진 금빛 별 3개의 무게를, 그리고 잠시 후 이 식당 앞으로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더 기막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강창식은 낡은 낚시복 차림으로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점퍼와 색바랜 모자,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창식은 구석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소령이라는 하윤이라는 여자, 아들은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창식은 괜히 옷깃을 여미며 긴장했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여군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자세, 또렷한 눈빛, 창식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하윤이구나. 하윤은 식당을 둘러보다가 창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창식이 손을 들어 인사를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김하윤 소령? 남자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하윤이 자세를 고쳐 잡으며 경례했습니다. 박석훈 대령님 경. 박석훈이 하윤의 말을 자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걸 작성했어? 박석훈이 서류를 하윤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하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그것은 제가 파악한 부대 내부. 닥쳐. 박석훈의 고함이 다시 터졌습니다. 창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특임대 타이틀 달고 항명하냐? 내가 뭔데 상급부대 작전에 토를 달아. 박석훈이 서류 뭉치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단지 의문사항을. 의문사항? 이게 의문사항이야? 박석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가 하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넌 지금 나를, 아니 우리 전체를 의심하는 거야. 이게 707의 자세냐? 대령님, 저는 군의 명예를 지키고자. 명예? 내가 명예를 말해? 박석훈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창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바닥이 하윤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하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창식은 하윤의 눈빛을 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707 소령의 반사신경이라면 충분히. 하지만 하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에 대한 복종,
그것이 군인의 칙령이었으니까요. 창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저기요. 창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석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낚시복 차림의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영감? 박석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찌검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창식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박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누군데 군 기강에 끼어들어? 여기 치매 노인 왔네. 박석훈이 창식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창식은 한 발 뒤로 밀렸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윤소령, 이 노인네가 내 집구석 수준이냐? 이딴 놈들이 내 뒤에 있으니까 내가 맘대로 날뛰는 거지. 박석훈이 하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령님, 이분은 닥치라고 했지? 당장 부대 복귀해. 안 그러면 너 영창 직행이야. 박석훈이 하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창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군단 당직 사령입니까? 창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석훈이 창식을 힐끗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전 보직 장교 비상소집 명령을 내리시오. 창식의 말에 박석훈이 멈칫했습니다.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저 노인네 완전히 돌았네. 하윤아, 내 집안에 정신병원 좀 알아봐라. 박석훈이 하윤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창식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계속 말했습니다. 현 시각부로 군단 내 전 보직 장교는 사령부 연병장에 집결하시오. 이것은 군단장의 명령입니다. 박석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식을 쳐다봤습니다. 창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박석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석훈 대령. 창식이 처음으로 계급을 불렀습니다. 박석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손 놔. 창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박석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윤의 팔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 설마. 박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자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창식의 뒷모습을 제대로 봤습니다. 낡은 낚시복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박석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박석훈은 식당 밖으로 나가는 창식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군단장이 이런 데에 낚시복 입고 올 리가 있나? 박석훈이 헛웃음을 지으며 하윤을 돌아봤습니다. 하윤아, 너 그 노인네 아는 사람이야?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목소리, 그 눈빛,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 김하윤. 박석훈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하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부대 복귀해. 오늘 안으로 사과문 작성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알았어? 알겠습니다. 하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석훈은 씩씩거리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대령님, 지금 군단 사령부에서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석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 보직 장교 즉시 사령부 연병장 집결이라고.
박석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고 박석훈은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군단 사령부는 웅장했습니다. 5층 건물 앞 넓은 연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장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비상소집 명령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대열을 마쳤습니다. 사령부 청사안 군단장실. 창식은 낚시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부관이 정복을 가져왔습니다. 별 3개가 박힌 성좌 정복. 중장의 계급장이었습니다. 창식은 천천히 정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동작이 무겁고 묵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창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낚시꾼 노인은 사라지고 사자 같은 위엄을 풍기는 군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부관. 예, 각하. 부관이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연병장 집결 상황은 10분 내로 전원 집결 완료 예상입니다. 좋아. 나가지. 창식이 군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연병장은 이미 수백 명의 장교로 가득했습니다. 대위부터 대령까지 군단 내 모든 보직 장교가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북쪽에서 뭔가 있었나? 훈련 명령도 아니고 비상소집이라니. 그때 사령부 정문이 열렸습니다. 부관이 먼저 나왔습니다. 차렷. 부관의 구령이 울렸습니다. 수백 명의 장교가 일제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창식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별 3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군단장의 등장.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석훈은 대열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 그 낚시복 입은 노인이 지금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박석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령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박 대령, 괜찮으세요? 박석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식은 단상 위에서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히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식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강이 있습니다. 상하간에 예의가 있고 부하를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연병장이 숨죽였습니다. 박석훈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석훈 대령. 창식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석훈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오. 창식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석훈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석훈 대령, 명령입니다. 창식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석훈은 비틀거리며 대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끌려가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단상 아래에 도착한 박석훈은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듯 땅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수백 명의 장교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식은 단상에서 내려와 박석훈 앞에 섰습니다. 박석훈 대령. 각하. 박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부하 장교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
그게 아니라 말씀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시오. 창식의 말 한마디에 박석훈의 입이 닫혔습니다. 부하가 보고서를 올렸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이 상관의 자세입니까? 박석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 시각부로 박석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합니다. 창식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헌병대. 창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석훈 대령을 구금하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창에 수감합니다. 예, 각하. 헌병들이 박석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석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습니다. 각하, 저는 억울합니다. 저한테는 청룡회가 있습니다. 국방부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박석훈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최지만 준장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절 가만 안 둡니다. 각하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박석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창식은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해산. 창식이 짧게 명령했습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창식은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사령부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창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석훈이 구금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창식은 사령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방산물자 조달 과정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불분명한 경로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창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박석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비리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부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국방부 검찰단이 왔습니다. 검찰단? 창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최지만 준장이 직접 왔습니다. 창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최지만, 박석훈이 끌려가면서 외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장 계급장을 단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지만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창식 중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지만이 공손하게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예의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창식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물었습니다. 김하윤 소령건으로 왔습니다. 하윤 소령이? 창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지만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식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명의로 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하윤 소령은 부대 내 비리를 보고한 것뿐이요. 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문제입니다. 작전 계획과 물자 배치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최지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비리를 밝히기 위한 중장님 절차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면 정식 루트로 보고해야지 무단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유포하면 안 됩니다. 최지만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창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윤 소령은 내 관할이요. 조사가 필요하면 내가 하겠소. 죄송하지만 이건 상급 부대 명령입니다. 중장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입니다. 최지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창식은 최지만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최지만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윤 소령의 소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그럼 군단장님도 협조 거부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최지만의 말에 창식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펜이 손에서 부러질 것처럼 휘어졌습니다. 하윤 소령은 지금 부대 숙소에 있을 것이요. 창식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만이 다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창식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늦었구나. 창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서울 용산에 있는 낡은 건물 지하였습니다. 하윤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지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두 명의 헌병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하윤 소령. 최지만이 하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예. 하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군사기밀을 유출했습니까? 유출한 적 없습니다. 하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최지만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윤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부대 내 의심스러운 거래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작전명과 물자,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3급 기밀입니다. 그 정보가 없으면 비리 루트를 밝힐 수 없습니다. 하윤이 최지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지만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김소령, 당신 참 용감하네요. 아니면 어리석은 건가? 저는 군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할 일? 최지만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당신 상관인 박석훈 대령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박 대령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면? 잘못? 누가 잘못을 판단합니까? 당신이? 최지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소령, 솔직하게 말해봐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당신 혼자 이런 걸 할 리 없어요. 최지만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준 대위. 알죠? 하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민준. 창식의 아들이자 하윤의 약혼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뭔데요? 하윤이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강창식 중장의 아들. 당신 약혼자. 혹시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짓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하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최지만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강민준 대위는 지금 해외 파병 중이죠. 중동 어디더라? 위험한 곳이에요. 하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죠. 전쟁터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최지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최지만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아니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약혼자 걱정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지만이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지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최지만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컥. 문이 잠겼습니다. 하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식은 국방부 장관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장관님께서 지금은 곤란하다고. 당장 문 열어.
창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비서관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관님, 강창식 중장님이 들어오라고 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식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님, 창식 중장, 무슨 일인가? 장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윤 소령을 풀어주십시오. 그건 내 권한 밖이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윤 소령은 잘못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나? 창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식 중장, 자네도 이 바닥 오래 있었으니 알 거야.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게 낫네. 그게 무슨, 더 이상 건드리지 말게. 자네까지 다칠 수 있어. 장관의 말에 창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자신의 계급으로도 넘을 수 없는 벽. 창식은 경례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식은 사령부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병이 목적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창식의 표정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자. 예, 각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식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화면을 한참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호. 퇴역한 지 5년이 된 전 육군 참모 차장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창식이 오랜만이네.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봐.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실했습니다. 어디서 보자. 한남동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알았네. 나도 몇 사람 불러놓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한남동 한옥은 조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이미 5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창식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군인들이었습니다. 퇴역 장성들이었습니다. 왔구만. 이상우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창식은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바쁘실 텐데. 무슨 소리야? 자네가 전화한 건 10년 만이야. 옆에 앉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전 기무사령관 출신 김동욱이었습니다. 창식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윤의 보고서, 박석훈의 구금, 최지만의 개입, 그리고 청룡회라는 사조직. 노인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단장 권한으로는 안 됩니다. 창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룡회. 이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 창식이 물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 국방부 안에 있는 사조직이라고. 김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크지. 장관급도 있다는 소문이야.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전 육군대학 총장 출신 박정수였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창식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법이 없진 않아. 이상우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습니다. 우리가 공식 루트는 없지. 하지만 비공식은 있지. 비공식이요? 자네도 알잖아. 군에서 30년 넘게 산 사람들이야. 여기저기 사람이 있어. 김동욱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보 하나 캐는 건 어렵지 않아. 박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지만이 청룡의 브레인이라고? 예. 그럼 돈줄을 찾아야지. 비리는 결국 돈이야. 이상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 우리가 알아볼게. 형님들. 창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뭘? 자네가 베트남에서 날 구해줬잖아. 그때 은혜를 갚을 때가 됐네.
이상우가 창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창식은 사령부 집무실에서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조사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면회도 차단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상우였습니다. 창식이 찾았네. 정말입니까? 청룡의 자금 루트야.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 이상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듯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거래 내역이 있어. 박석훈 이름으로 된 계좌도 있고. 어떻게 그걸? 묻지 마. 707 전후의 후배들이 도와줬어. 창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최지만 계좌도 있나? 당연하지. 그 친구가 총책이야. 제일 많이 빼돌렸어. 보내주십시오. 이미 보냈네. 이메일 확인해봐. 통화가 끊겼습니다. 창식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번호, 송금 기록.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창식은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비서관이 또 막아섰습니다. 중장님, 장관님께서 면담을 사절하셨는데. 나 강창식이야. 장관님한테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전해. 창식이 비서관을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창식 중장, 이게 무슨... 장관님, 이거 보십시오. 창식이 USB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청룡의 비리 증거입니다. 방산 자금 횡령, 해외 송금 내역 다 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창식이 USB를 가리켰습니다. 장관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창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관은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최지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석훈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도. 장관님, 창식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게 24시간만 주십시오. 수사권을 주십시오. 창식 중장, 저는 군단장직을 걸겠습니다. 만약 증거가 거짓이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창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관은 창식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룡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자네 경력도 끝날 수 있어. 이미 각오했습니다. 창식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장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특별수사권 발동 문서였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24시간. 그것만 줄 수 있네. 장관이 서류를 창식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창식 중장. 창식이 돌아서려는데 장관이 불렀습니다. 예. 조심하게. 청룡애는 생각보다 깊어. 장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창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단 헌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특공조 편성해. 목표는 용산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이야. 창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윤 소령을 데려온다. 전화를 끊고 창식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3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 건물 앞에 검은색 군용 차량 5대가 멈춰 섰습니다.
헌병대 특공조였습니다. 창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20여 명의 헌병들이 내렸습니다. 들어간다. 창식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헌병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직 헌병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강창식 중장이다. 김하윤 소령은 어디 있나? 지하 조사실인데 면회는. 비켜. 창식이 당직 헌병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헌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창식은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 헌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랐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피곤한 눈.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각하. 하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창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 창식이 다가가 하윤의 손목을 묶은 수갑을 풀었습니다. 찰칵. 수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네. 늦었어. 창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아닙니다. 각하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창식이 하윤의 팔을 잡아 지탱했습니다. 걸을 수 있나? 예, 괜찮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최지만이었습니다. 그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강 중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지만이 소리쳤습니다. 김하윤 소령을 데려간다. 창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요? 이걸로. 창식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별수사권 발동 문서였습니다. 최지만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장관님 허가받았네. 24시간 동안 내가 수사권을 갖는다. 창식이 최지만에게서 서류를 도로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알았지. 그래서 준비했어. 창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지만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최지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청룡의 비리 증거야. 당신 이름도 여기 다 있어. 창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최지만이 소리쳤습니다. 조작? 감사원에서 확인하겠지. 창식이 서류를 접어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실로 동행하시오. 최지만 준장. 헌병 2명이 최지만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최지만이 버둥거렸습니다. 알지. 청룡의 브레인. 그리고 이제 곧 군법 위반자. 창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헌병들이 최지만을 끌고 갔습니다. 최지만의 비명이 건물에 울렸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어느 한적한 펜션. 박석훈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영창에서 빠져나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청룡애가 손을 써서 빼냈습니다. 대령님, 커피 드세요. 옆에 있던 부하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박석훈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최 준장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부하가 위로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박석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박석훈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펜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였습니다. 젠장. 박석훈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박석훈이 부하를 이끌고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이미 헌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헌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석훈은 멈춰섰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박석훈 대령. 창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석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식이 헌병들 사이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각하. 박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가려 했나?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닥쳐. 창식의 한마디에 박석훈의 입이 닫혔습니다. 당신은 체포된다. 군자금 횡령, 방산비리, 부하 폭행. 창식이 하나하나 죄목을 읊었습니다. 각하, 저한테도 사정이. 사정? 창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윤소령 뺨을 때렸을 때 사정을 봐줬나? 박석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석훈이 하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소령. 박석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윤은 박석훈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대령님. 하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에서 저한테 하셨죠. 특임대 타이틀 달고 항명하냐고.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항명한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석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대령님은 군복을 입은 도둑입니다. 하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석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하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석훈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탁! 하윤의 손바닥이 박석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식당에서 맞았던 것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박석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하윤은 손을 내렸습니다. 이제 빚은 갚았습니다. 하윤이 돌아섰습니다. 창식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각하, 제가 숨겨둔 USB가 있습니다. USB? 예. 박 대령의 비리 증거 원본입니다. 제 부대 사물함에 있습니다. 하윤의 말에 창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가져오자. 정오. 모든 비리 파일이 언론사와 감사원에 동시 송출되었습니다. 청룡의 멤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에서 긴급 뉴스가 나갔습니다.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군단 사령부 연병장. 창식과 하윤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하윤 소령? 예, 각하. 고생했네. 창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각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이야. 창식이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군인의 명예를 지켰어. 우리 모두. 창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윤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뜬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어도 괜찮네. 창식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식은 아침 일찍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부관이 신문 몇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각하, 이거. 부관이 신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식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일면 기사였습니다. 군단장, 예비 며느리 위에 병력 사적 동원 의혹. 창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창식 중장이 아들의 약혼녀를 구하기 위해
헌병대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군 내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창식은 다음 신문을 펼쳤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군. 창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예. 주요 신문사 세 곳이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흘렸을까? 청룡의 잔당으로 보입니다. 창식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각하, 저도 봤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마. 사실이 아니잖나. 하지만 언론은 진실을 쓰지 않아. 팔릴 걸 쓰지. 창식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각하,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뭐? 창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물러나면 각하는 피해를 안 받으실 겁니다. 하윤 소령,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창식이 책상을 쳤습니다. 각하께서 저 때문에, 자네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창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복귀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창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후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07 영웅 김하윤 소령 작전 기록 조작 의혹. 창식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윤이 과거 수행했던 특수 작전들, 인질 구출, 테러범 제압, 그 공훈들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창식이 신문을 구겼습니다. 부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각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청문회가 열린답니다. 청문회? 창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각하와 김하윤 소령 모두 출석하라고 합니다. 창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이틀 후입니다. 창식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청룡회가 마지막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창식의 집, 하윤이 찾아왔습니다.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와. 창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식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각하, 하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 내일 청문회에서 제가 군복을 벗겠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창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최선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선? 자네가 왜 벗어야 해? 제가 물러나면 각하는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다고? 창식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거야? 거짓에 굴복하는 게? 각하, 하윤 소령,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옳은 일을 했어. 창식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청룡회가 이기는 거야. 그들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거라고.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명예가, 내 명예? 창식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 명예는 진실에 있어. 거짓으로 지킨 명예는 명예가 아니야. 창식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싸우자. 끝까지. 하윤은 창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각하, 내일 청문회에 같이 가. 그리고 진실을 말해. 창식이 하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식과 하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강창식 중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창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장님께서는 헌병대를 동원해 국방부 검찰단을 습격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습격이 아닙니다. 정당한 수사였습니다. 정당한 수사요? 장관 허가도 없이? 허가받았습니다. 특별수사권 발동 문서가 있습니다. 창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원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님의 며느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예비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게 중장님 판단 아닙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창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청룡의 비리 증거입니다. 감사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의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김하윤 소령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 작전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작전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구출했던 인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부정확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왜곡한 겁니다.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소란이 가라앉았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며느리 특혜 아닙니까? 창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님, 창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병력을 움직인 적 없습니다. 창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윤 소령은 제 며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창식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군단장으로서 그녀를 지킨 것뿐입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만약 그게 특혜라면 저는 기꺼이 이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창식이 계급장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굽히지 않겠습니다. 창식의 말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식과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장님, 한 말씀만. 소령님, 사퇴하실 겁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창식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각하, 제가. 괜찮아. 창식이 하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창식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틀째. 회의실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창식과 하윤은 다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 피에르 뒤봉입니다. 남자가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참사관님이 무슨 일로? 증언하러 왔습니다. 김하윤 소령에 관해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피에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에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피에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19년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되었습니다. 피에르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테러 조직이 저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사흘 동안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군 특수부대가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김하윤 소령입니다. 피에르가 하윤을 가리켰습니다. 소령님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저를 업고 나왔습니다. 피에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분입니다. 영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짜 영웅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피에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행원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찍은 영상.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특수부대원들. 그중 한 명이 인질을 업고 나오는 장면. 이게 당시 프랑스 정보부에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 부대원의 헬멧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하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증인 나오십시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훈장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 해병대 출신 존 밀러입니다. 남자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2020년 중동 합동작전에서 김하윤 소령과 함께했습니다. 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이 매복당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존이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김소령이 저를 구했습니다. 혼자서 적진 한복판을 뚫고 나왔습니다. 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분은 진짜 군인입니다. 진짜 영웅입니다. 존이 하윤을 향해 다시 경례했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증인.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모두 하윤이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윤의 용기를, 희생을, 헌신을 증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펜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증인이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김하윤 소령,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윤이 증인들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도 박수를 쳤습니다. 창식은 자리에 앉아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뜬거워졌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강창식 중장님 차례입니다. 창식이 일어섰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청룡회가 조작한 장부입니다. 창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윤 소령의 작전 기록을 왜곡했습니다. 공문을 지웠습니다.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창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윤 소령이 자신들의 비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창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석훈과 최지만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스크린에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하윤의 기록을 조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듭니다. 창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범죄자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야당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중장님, 그럼 중장님은 결백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창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구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군인을 구한 겁니다. 창식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하윤 소령이 제 며느리가 아니었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창식의 말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일주일 내로 발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창식 중장의 보직 해임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조사 결과 중장의 행동은 정당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하윤 소령에게는 1계급 특진을 명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올해의 군인상도 수여합니다. 장관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장관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윤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창식은 아래에서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뜬거워졌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하윤이 다가왔습니다. 각하, 중령님, 창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각하, 감사합니다.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잘한 거야. 창식이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창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창식의 저녁식 날이 왔습니다. 군단 사령부 연병장은 수천 명의 장병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비췄습니다. 창식은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정복을 입었습니다. 별 3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부관이 들어와 경례했습니다. 각하, 준비되었습니다. 고맙네. 창식이 군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35년을 함께한 군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병장의 도열한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례, 구령이 울렸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손을 올렸습니다. 창식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중령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창식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병 여러분, 창식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퍼졌습니다. 오늘로 저는 군복을 벗습니다. 장병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창식이 연병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첫 입대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창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약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장병들 사이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군인이 무엇인지, 명예가 무엇인지. 창식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명예를 지키십시오. 창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부하를 아끼고 약자를 보호하십시오. 장병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창식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답례했습니다. 창식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부관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군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식의 아버지가 물려준 군도였습니다. 창식은 군도를 꺼냈습니다. 햇빛이 칼날에 반사되었습니다. 민준. 창식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창식의 아들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 아버지. 창식은 군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창식은 군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 중령. 창식이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창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식과 민준 옆에 섰습니다. 각하, 저는 이 군도는 우리 가문의 상징입니다. 창식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죠. 창식이 군도를 햇빛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어울릴까? 창식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도 훌륭한 군인입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의 정신은 하윤 중령이 보여줬습니다. 창식이 하윤에게 군도를 건넸습니다. 받으십시오. 내 가문의 진정한 주인.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각하, 저는 감히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창식이 웃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군도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군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민준. 창식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하윤 중령 옆에 서라. 민준이 하윤 옆으로 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이 가문을 이어가거라. 창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이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장엄한 선율이 연병장에 퍼졌습니다. 창식은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경례했습니다. 장병들이 답례했습니다. 하윤과 민준은 창식을 따라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창식은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윤이 군도를 든 채 당당히 걷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었습니다. 1년 후 작은 아파트 거실. 창식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예쁘지? 창식이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군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하윤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왔나? 부대는 괜찮았어? 예, 오늘 훈련 잘 마쳤습니다. 하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가 할아버지 품에서 잘 있었어? 하윤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놀아줬지. 창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힘드셨죠? 전혀. 이 할아비한테는 최고의 임무야. 창식이 웃었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수고했다. 창식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윤이 아기를 안은 채 식사를 했습니다. 창식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내일 부대 가야 하지? 창식이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예, 새벽 5시 출근입니다. 일찍 자야겠구만.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하윤이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하윤은 아기를 재우고 군복을 정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윤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창식이 거실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안 주무세요? 그냥 일찍 눈이 떠서. 창식이 일어섰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예, 아버님. 하윤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군복이 단정했습니다. 중령 계급장이 어깨에 삔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창식이 불렀습니다. 하윤. 하윤이 돌아봤습니다. 예. 창식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중령님. 하윤은 순간 눈시울이 뜬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각하. 둘의 손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군인과 군인의 경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딸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윤은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창식은 창가에 섰습니다. 하윤이 아파트를 나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꼿꼿한 자세, 흔들림 없는 걸음. 창식은 웃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식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윤과 민준, 그들이 지켜갈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정의를, 그리고 진실을. 창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계급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순간, 창식이 권력보다 진실을 택했던 그 결단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진실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 한 걸음 나설 용기가 있는가? 창식과 하윤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믿고 싶어하는 정의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